눈초리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신데 제 눈이 지금 빛나지 않아요. 오히려 좀 졸리게 생겼죠? 이 졸린 눈으로 지금까지 6,000번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본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종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졸면 바로 그분 옆으로 가서 1대1 교육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절대로 저를 초청한 사장님들 대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를 초청해주고 저와 인연이 닿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부했다면 아마 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빠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저 그런 짓 안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아부해야 될 사람은 딱 내 인생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아부해야 돼요.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부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밖에 나오면 아부 안 합니다. 보시다시피 아부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또 금방 지나고도 안 합니다. 우선 모든 게 겸손하잖아요. 눈도 겸손하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늘 제가 말만 여러분한테 조금 강하게, 아니 큰 소리로 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프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늦게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그냥 제가 쉽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끔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리치는 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집에서 좀 배웠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소리칠 때마다 알았다고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자 말은 다 맞는 말이라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옛날에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고 함부로 대들다가 정말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오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혹시 강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큰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큰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인간은 자극받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극의 방법이 다 다르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극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극이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든 아니면 내가 직접 당해보든 무엇이든 간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자극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네. 지금 대답 안 하신 분이 90%입니다. 저도 알면서 물어봤어요. 알면서. 그런데 이럴 때 그냥 대답하면 오늘 강의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재열 사장님이 오늘 강의 8시부터 언제까지 할까 물어봤더니 전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눈이 빛날 때까지 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저 강의를 자주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싫어한 게 뭐냐면 강의가 좋다고 하면서도 가장 싫어한 게 너무 말이 많다. 여러분 저 말 많은 놈입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집에서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정말로 오래전에 지금도 뭐 증시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하이 증시가 막 올랐을 때입니다. 중국 증시가 올랐을 때. 저 아내가 저 몰래 투자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실수한 겁니다. 왜 중국 증시가 이런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 원래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주식, 증권 요거 전을 해가지고 망했지만 왜 저는 망한 줄 아세요? 감정이 개입되니까. 나는 감정이 개입되니까. 그런데 남한테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이성적이니까. 더 합리적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식 전문가가 돈 번 놈은 거의 없습니다. 돈 벌었다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뉴턴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년을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증권 투자에서 망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물리학자 뉴턴이요 증권 투자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지금처럼 막 거품이 계속 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 뉴턴이 다시 샀습니다.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지금 거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시냐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품인 줄 안다고. 거품인 줄 안다고.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거품 터지기 전에 나오면 된다고. 이 놀라운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탐욕 앞에 그 세계적인 천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탐욕 앞에 인간은 무너져 버립니다. 남한테는 안 그런데 자기한테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제 간단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날 왜 중국 증시가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하려면은 세계 경제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세계 경제 얘기를 했고, 세계 경제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중앙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헤드. 그래서 헤드 전략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다가 이제 국내로 딱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지가 물어봤어, 지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로 제 아내는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여보세요, 말 많다는 얘기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 많은 사람 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저를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끄덕끄덕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살레 호텔에서 맨 처음 강조했던 게 끄덕끄덕입니다. 끄덕끄덕 하자. 우린 2살 때부터 도리도리 하면서 돌렸다. 이제 그만 돌리자. 끄덕끄덕 하자. 여러분, 끄덕끄덕 해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끄덕끄덕 해야. 돌리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니면 뒤로 간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끄덕끄덕 하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마음에 들면 그래, 네 말 맞아. 마음에 안 들면 돌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러면 오늘 강의 안 끝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는 그러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끄덕끄덕 하면서 저놈 제정신 아니네? 여러분, 그러면 제정신 돌아옵니다. 놔두셔도 됩니다. 절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집에서 배웠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그 한 여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제 강의를 듣고 변했다고 하는데 집에 있는 그 여자는 30년이 넘어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한 사람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신 여러 사장님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단지 자극을 드리면 제가 변화시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자극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자극보다 더 중요한 건 반응이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진다.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자극을 받고 어떤 사람 플러스 반응하시고 어떤 사람 마이너스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한 분이 많죠. 제가 물어본 이유는요, 결혼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젊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뭐 잘못 봤습니까? 제 눈이 이렇게 졸리게 생겼어도 사람은 잘 봅니다. 장점 보는 눈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 때 훈계해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럼 애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말 안 들 때.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엄마가 아빠가 몇 번 얘기했어? 알았어? 너 이렇게 해. 그때 아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답시다. 야, 이번에 시험에 너 이번에 시험 성적 이게 뭐야? 뭐 시험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시험 성적 이게 뭐야? 너 공부하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너 학원 과외. 야, 너 이게 뭐야 이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이때 아이가 얘 아빠, 얘 엄마 이러면 별 문제 없이 끝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자극을 줬는데 엄마가 자극을 줬어. 너 앞으로 성적 떨어지면 죽어. 갑자기 아이가 죽여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아이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어른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초청 강사 모셔놓고 초청 강사 앞에서 자극 준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웃으라고? 너나 웃어라. 그게 표정이 뭐냐 그게?
아니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서도 놀랍게 흔들면서 보는 놈이 많아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응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해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배웠느냐 또 얘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고향이 시골인데 시골 사람 생겼죠? 또 이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이 젊으셔서 모르시겠지만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뭐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월요일 날마다 아침 조회를 해요. 아침 조회를 밖에서. 그럼 이제 밖에 여름 돼가면은 막 태양이 내리칠 때 덥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끝내요. 교장 선생님 올라오셔서 맨 처음 한 얘기가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끝내겠다. 근데 아이들 중에 한 놈도 그 말을 안 믿어. 우리는 그동안에 경험했거든요. 저분은 절대로 빨리 안 끝내. 절대로 빨리 안 끝내.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하시다가 한참 하시다가 중요한 점만 다시 얘기하겠다고. 나중에는 요점만 얘기하겠다고. 한참 하다가 한 번만 더 강조하겠다고. 그리고 저쪽에서 한 놈이 쓰러지면 그때 끝났어요. 저는 그때 교장 선생님을 싫어했지만 교장 선생님의 자극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만약에 그때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이 우리 잘되게 하려고 우리 공부하게 하려고 우리 여름에 뭐 저수지 같은 데 가지 말고 안전하게 하려고 저렇게 자극을 주시는구나 하고 만약에 아이들이 플러스 반응을 했다면 네 교장 선생님 끄덕끄덕 했다면 그분 아마 빨리 끝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끄덕끄덕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같이 장난치고 있고 어떤 놈은 앉아있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자극을 드리는 제가 부담이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자극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을 하고 이제 시작을 다시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만나는 걸 보신 적 없죠? 자칫 잘못하면 오늘 저녁에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잘 반겨주셨지만 다시 한번 오프라인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모든 수치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한판 9판을 한번 벌려봐야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다시 드리면 여러분은 이 앞에 여러분은 BTS과인가요? 임영웅과인가요? BTS예요? 네. BTS. 임영웅과는 없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임영웅과인데 여러분 지금 BTS 얘기를 하셔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께서 눈물 한 방울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췌장암 날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꿋꿋이 버티고 계세요. 암 치료를 안 해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루에 앉아서 발톱을 깎으면서 새끼 발톱을 깎으면서 너무 새끼 발톱한테 미안하더래요. 80평생 그분이 무슨 대가니까 88세시니까 거의 90대 때까지 이 몸을 지탱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걸 몰라.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눈물 한 방울.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지식인의 100마디 말보다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 하나가 더 낫다는 사실을 이제 배웠다. 임영웅 강의 들으면서 눈물 흘리신 계시죠? 이럴 때 있다고 하면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있다고 해야 강의가 빨리 끝난다고 내가 말씀 들었으면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별것 아니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임영웅이냐 BTS냐가 아니라 오화가 아니라 오늘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오화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엔드. 임영웅과 BTS가 같이 와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임영웅 저기 BT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엎드려 절 받는 놈이 어디 있나요? 점잖은 교수님들은 이 자리에 올라오면 절대로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 내려놓고 여러분한테 부탁하잖아요. 그걸 하잖아요. 그걸. 제발 좀 나로 안 되면, 조영준으로 안 되면 내가 임영웅이다, BTS다 이런 상상이라도 해서 박수 달라. 여러분한테 뭘 했느냐? 여러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요구를 부끄럽게 이기면 안 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게 병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거절받을까 봐서, 혹시 실수할까 봐서 포기하고 여러분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구하세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마음에 드는 여자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요구하세요. 사귀어보자고. 이 능력을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가졌다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와 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요구에 잼민이었습니다. 요구를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요구 못했습니다. 거절받을까 봐서 요구 못했습니다. 실패할까 봐서 요구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배웠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다 내려놓고 박수 가르쳐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이 요구에 응해 주셨어요.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요구를 해도 잘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박수 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할 수 없이 박수 쳐놓고 그때부터 더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하나 제가 배운 지혜, 이거 지혜라고 할까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기는 한 발짝 뛴 다음에 나옵니다. 동기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한 발짝 뛰고 나면 동기가 생겨요. 여러분 이 일을 하다 보면 동기가 생기지, 동기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동기가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뛰다 보면요 동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발짝 뛰고 나야 동기가 생기더라.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박수치고 같이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강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가장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화가 아니라 엔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잠시 이 얘기를 다른 곳으로 한번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아시죠? 네. 몰라도 안다고 하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절대로 유발 하랄이 아시죠? 해가지고 예? 해서 쫓아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2차 질문 없습니다. 2차 질문. 그동안에 여기 있는 강사들이 늘 물어봐가지고 대답만 하면 쫓아가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2차 질문 때문에 우리는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차 질문 없습니다.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유발 하라리가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죠.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된 세계적인 작가, 엘리트 작가죠. 혹시 그 보신 분 아시겠지만 머리가 많이 뒤로 후퇴했죠.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후퇴하면 나처럼 쓰면 되는데 왜 안 쓰는지. 내가 막 잘못했네 또. 다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할 줄 모르는데. 저 이렇게 가벼운 놈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될 걸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이 유발 하라리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도 남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유발 하라리가 2015년경에 쓴 책이 사피엔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빌 게이츠가 아주 그걸 홍보할 정도로 대단한 책이었죠. 그리고 2017년에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2018년에 21세기 21가지 재현. 큰 책으로는 딱 3가지인데 이 3가지 써가지고 세계적인 석학관열에 오른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친구가 제시한 획기적인 단어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21세기의 주력 상품, 21세기의 주력 상품이 뭐냐? 3가지다. 몸이 주력 상품이 된다. 마음, 뇌. 이 3가지가 21세기 주력 상품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맞고 안 맞고 이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몸과 마음과 뇌가 상품이 된다는 얘기는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몸 가꾸기죠? 예, 몸 건강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건강, 뇌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비즈니스 바이오가 중요한 세상이 됩니다. 지금은 IT 중심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IT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IT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기업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구글부터 페이스북, 여러분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IT 마지막에 있는 게 BT, 바이오 테크가 맞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이오 비즈니스죠. 네. 이 대답을 좀 안 하시는 거는 제가 뭘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래서 대답 안 해가지고 당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데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이 집에서 파워가 점점 올라가요 내려가요 일반적으로? 네. 이 얘기를 여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성의 파워가, 남편의 파워가 약해지니까 남편들이 요 혼자 안 되겠다. 그래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남편협회. 이 전국 남편협회에서 10수년 전에 남편 훈장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내가 부리면 즉시 대답해라. 저는 여러분 요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구나. 100마디의 말보다 100권의 책보다 이 말 한마디가 놀랍게 저를 자극시켰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 아내가 부르면 무조건 대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침에 밥 차려놓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아침부터 밥 먹으러 갔다가 욕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어떤 놈은 밥 먹으러 갔다가 욕만 먹고 출근합니다. 대답 안 해가지고. 여러분 대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세모니까요. 대답한 사람이 제일 이뻐요. 이 자리에 세모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자 남자 부부 사이에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대답 안 해줘요. 자녀가 대답 불렀어요. 아들 이름 불렀어. 야 누구야? 길동아!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안 불러요? 아 지금 지금 바쁘구나. 공부하느라고 바쁘네? 그러면 안 불러요? 길동아! 안 대답 안 해. 길동아! 그래도 대답 안 하면 가서 문을 팍 너 안 들려? 그러면 엄마 안 들렸어요 이러면 좋은데 또 한 번 대들어봐요. 아 왜 불러요? 한번 되돌아봐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아들을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해야 제 아이가 또 이걸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답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묻고 대답하는 것이 묻고 대답하는 것이 비즈니스다. 묻고 대답하는 것이 학습이다. 묻고 대답하는 것이 부부생활이다. 묻고 대답하는 것이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관심이 없으면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남편이 좀 힘이 없이 들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안 물어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시킬 가능성이 없는 놈이 이놈은. 놔두고 적당한 시기에 잘 뭔가 좀 조건이 맞으면은 그때 그냥 처리하겠다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남편이 좀 그렇게 들어오면은 자기야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물어봐야 됩니다. 또 물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오늘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물으라고 했지 신고하라고 했나요? 경찰청에서 하시듯이 남편을 신문하는 사람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 물론 밖에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안 계시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는 것은요 신문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해야 됩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한테 암묵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너도 따라올래? 너도 변할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도 변하겠어. 이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변하면서 너 따라올래?
내 길 가겠다고, 내 길 가겠다고. 여러분, 이러다가 망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가 망한 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IT 기업 얘기 나와가지고, 이 IT 기업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BT 쪽으로 모두가 방향을 지금 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고요. 자, 첫 번째, 몸과 마음과 뇌가 21세기에 주력 상품이 된다. 이런 얘기를 유발 하라리가 했고, 두 번째요. 유발 하라리는 지금 21세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까 제가 묻는다고 했죠. 질문은 모든 잉여 인간이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자, 잉여 인간이라는 개념, 잉여 계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잉여 인간, 잉여 계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AI 시대죠. 21세기는 AI, 인터넷 다음이 AI다. 놀랍게도 제가 묘하게 사례를 드신 분들이 머리가 후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분도 머리가 많이 후퇴했죠. 물론 그분은 머리가 후퇴했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후퇴한 게 아니라 내가 전진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자신감 있으니까 안 써, 나처럼 안 써.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썼고. 그 손정희 회장을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불렀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내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 친구 한 사람 데려가겠다. 좋다. 같이 와라.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뭐냐? 손정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AI, 두 번째 AI, 세 번째도 AI.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옆에 있던 손정희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냐? 맞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저는 AI를 지금 뭐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지금 AI가 어때요? 예, 앞으로 미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AI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AI. 여러분 스마트폰도 AI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 SNS도 하시고 인터넷에서 많이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전부 AI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놈들이 죽어라 잠 안 자고 만들면 내가 그거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다 대체해버립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불안들이 세계를 한때 휩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일 없이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일을 만들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이쪽 가서 오줌 싸고 저쪽 가서 문제 일으키고 가끔은 경찰서까지 오게 만들고 일을 만들잖아요. 유가려고 한 얘기입니다만 거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무조건 일을 만들어. 일 없이 산 적이 없고 절대로 일이 없어질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김경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제요 소비도 일이에요. 노는 것도 일이에요. 게임도 일이에요. 쉬는 것도 일이에요. 이제 숨 쉬는 것도 일이에요.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든, 데이터를. 여러분, 우리 데이터란 요즘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데이터가. 예? 이 데이터가요, 내가 말하면, 내가 놀면 데이터가 생성돼. 앞으로 이 데이터에서 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숨 쉬는 것도 이제는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기술적인 분석에 들어가는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잉여 계급, 잉여 인간, 이분은 뭘 하고 살까 걱정했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을 만들 거니까. 그리고 그 일을 만드는 선두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일자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AI가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창업가예요. 창업가. 1인 기업이고.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잉여 계급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자, 유발 하라리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듣지 말라고 했죠. 아까. 유발 하라리가 우리 인류가 사피엔스가 사피엔스 역사가 학자들에 따라 달라요. 10만 년부터 30만 년까지. 아무튼 수십만 년, 20 내지 30만 년 동안 우리 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생존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엄청난 공포를 겪어왔는데 그 중에 3대 공포가 있다. 3대 공포. 이 3대 공포 중에서 첫 번째가 굶주림이에요. 동의하시죠? 옛날에 굶어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요. 두 번째 공포가 전쟁. 순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옛날 소그룹부터 전쟁이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염병이다. 전염병.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쟁 2012년에 사례를 듭니다. 2012년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똑같은 해 당뇨로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생각나는 게 총이죠. 당뇨하면 생각나는 게 당분 설탕이죠. 총이 무섭냐 설탕이 무섭냐. 설탕이 무섭냐. 총구를 들이대면 놀래. 설탕 주면 무서워. 아니 꼭 설탕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뭐가 무서운지를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총이 무서웠기 때문에 전쟁을 거의 관리 가능 수준까지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굶주림. 여러분 혹시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아무튼 이런 노래가 한때 유행했어요. 배 꺼진다고 울지 마라고. 원 제너레이션. 여러분 1세대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 그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팠어. 배가. 물로 배를 채웠어요. 그래서 굶주림이 불과 한 세대 전까지 우리를 무섭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양실조보다 영양과잉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WHO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비만을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야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야 배 나온다 더 뛰어라. 배 나온다 더 뛰어라.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굶주림도 관리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염병도 관리 가능하게 됐다고 2017년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선언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말에 감명받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 3년 후 2019년에 코로나 보란듯이 유발하라는 봐라 이 자식아! 봐라. 너를 함부로 보냐? 나 장난 아니다.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발전의 시기, 최첨단 시기에 최하등 동물인 바이러스라는 생물이 세계로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공포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라는 최첨단 기술에 의한 약이 나왔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관리 가능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발 하라리가 이 3대 공포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 선언했는데 이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할 정도는 됐다는 얘기입니다.